네, 10시 시황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띠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상승 출발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견조한 분위기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양시장 상승세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국제 이슈들이 있었죠. 네, 이번에 국제 유가가 최저치를 또 한 번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의 아람코까지도 괜찮은 실적을 나타내면서 이 국제 유가 그리고 원유 수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까지도 갈등이 더 크게 빚어지면서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수 살펴보시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시장에서도 잘 체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분봉 차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구간에서 2,540포인트 선 유지해주고 있는데 분봉 차트 통해서 더 자세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개장 직후부터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2,544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잠깐 탄력이 줄어드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탄력을 복구하면서 상승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540포인트 선까지 다시 내림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세를 잘 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살펴보시죠. 오늘은 개인 쪽에서 매수세를 강하게 나타내다가 다시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 쪽에서 643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293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961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세에서 조금씩 매수 물량을 키워나가면서 961억 원어치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대형주 쪽에서는 모두 외국인은 대형주 중심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전자와 제조업 중심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닥 지수 체크해 보실까요? 지금 지수 살펴보시면 0.34% 오름세 나타내면서 83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봉 차트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 역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소폭으로 상승 출발하더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835포인트에서 출발을 한 이후에 지금은 834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835포인트가 고점이었는데 그 이후에 살짝 탄력이 둔화되면서 83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수급 체크해 보시죠. 이번에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6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네, 개인은 저가로 5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136억 원 매도 물량 나타내면서 개인과 기관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첫 번째로 실적주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한 업종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선 삼양식품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살펴보시면 7% 넘게 오름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삼양식품이 올해 2분기 분기 기준 최대 실적 달성에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올해 2분기에 분기 최대 수출을 실적을 경신하면서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한 건데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2,553억 원, 영업이익이 273억 원을 각각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3% 그리고 92%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해외 사업이 견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불닭볶음면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실적을 잘 나타내고 있고 또 불닭볶음면의 현지 맞춤형 제품 및 불닭 소스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밑으로 보시면 진에어와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있는데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이 7만 6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0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는 부분까지도 진에어 쪽으로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현재 구간 9.93% 상승한 16,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이번에 실적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3%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13,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2분기 호실적이 나타났는데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3.1% 늘어났고요. 그리고 12.1%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KB증권 쪽에서는 2분기 전체 매출의 26%를 차지하는 과산화수소는 2분기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이 제품 판매 가격 인상을 통해서 나타났다며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철강주들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대중국 관세 철폐 문제의 재검토에 나선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대중국 관세 철폐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내 철강주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 문배철강도 3.9%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아주스틸, 하이스틸, KG스틸과 현대 BNG스틸 그리고 금강철강까지도 모두 6%까지 오르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무력 시위로 맞서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그간 검토를 하고 있었던 관세를 철폐한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재검토에 나선 겁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오늘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태양광주들입니다.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소식에 오늘도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이 감축법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에 향후 10년 동안 하나로 약 482조 원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현지 시각 기준으로 12일에 하원을 통과했고요.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를 해서 법안을 서명을 할 경우에는 이제 법 시행을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몰리면서 오늘 이 태양광주들을 향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화솔루션이 2.49% 상승하면서 47,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밑으로 OCI도 1.99%로 2% 넘나드는 상승률 나타내면서 12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테크닉스 쪽으로도 3.67%로 이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주가는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또 이슈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많아 보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도 하루 동안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 상황 전해드렸습니다.